안녕하세요. 영어대장 칼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문법 공부 꼭 해야 되는가?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주제에 관해서는 제가 굉장히 초기 영상 중에 하나로 올려드린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영상을 제가 다시 보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 영상에 다 못 담아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그 영상에서 제가 말을 이렇게 굉장히 조리 있게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또 찍는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제가 또 얼마나 조리 있게 말을 할지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담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생각할 때 문법 공부 꼭 해야 되는가? 해야 하는가?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문법 공부는 필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어요. 이제 문법 공부는 꼭 해야 된다. 저 필수다. 꼭 해야 된다고 할까요? 질문이 꼭 해야 하는 거니까 꼭 해야 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죠?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된다. 너무 심하게 집착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 정도가 문법 공부하는 정도, 문법 공부하는 정도가 정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법 공부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를 초반에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문법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사실 이제 너무 심하게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영어 문법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목표가 사실 문법 강사는 아니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문법 강사까지 안 가더라도 그 배웠던 문법을 가지고 어디에다 활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문법 자체를 어디에 활용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예, 문법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문법 공부를 기초로 해서 다음에 공부해야 될 거 뭐 듣기나 말하기나 아니면은 뭐 쓰기나 아니면 독해나 이런 목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듣기, 뭐 이런 읽기, 말하기, 쓰기 이 네 가지를 뭐 또 예를 들면 조합을 해서 또 다른 목표가 있으시겠지만 뭐 취업이든 외국인 친구 사귀는 거건 뭐 외국에 나가 살려고 하시는 거건 어쨌든 그런 목표가 있으실 건데 이 문법 자체가 목표 자체가 되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실제로 이번 영상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주제가 뭐냐면 문법에 집착하는 분들, 그 다음에 문법 단어만 들어도 이 문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싫은 분들, 알러지가 생기시는 분들, 이제 이 분들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게 될 건데 일단은 제가 정의를 내리는 문법 공부를 꼭 해야 되는가에서는 문법 공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정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심하게 문법 자체를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서 문법 공부하는 정도가 정해져야 돼요.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본인 개인이 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법 공부를 아무리 이제 초반에 할 때 열심히 하더라도 문법만 이렇게 공부하시는 기간이 아무리 길게 잡아더라도 석 달 이상이 걸리시면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한 달 정도? 아니면 한 달 반 정도? 많아야 한 두 달 정도면은 괜찮은데 이게 석 달 이상이 돼버리게 되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문법에 굉장히 집착하는 걸로 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목적에 따라서 정도가 정해져야 된다는 말은 사실 이제 읽기, 이제 독해를 하거나 아니면 쓰기가 목표이신 분들은 사실 말하기나 듣기 하시려고 하는 분들보다는 사실 문법을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읽기, 독해나 이제 쓰기를 이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특히 상대적으로 이제 반면에 그 말하기나 듣기가 목표이신 분들은 뭐 조금 이제 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지는 제가 이 3번에서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법 공부를 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최소한의 기본, 그쵸? 최소한의 기본 문법을 일단 하시고요. 이 최소한의 기본 문법이란 게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면 되냐면, 문법 책 중에서 이렇게
좀 단원별로 나눠져 있는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준동사편, 명사편, 형용사편, 뭐 관계대명사편, 전치사편 이렇게 나눠져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 각각의 챕터들이 말을 할 때 얘는 이런 거다. 혹은 그러면 얘는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정도 개념만 아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문법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뭐 형식부터 준동사 이렇게 할 때 사실 이제 제가 준동사 편 같은 경우도 1, 2, 3편이 나눠 있긴 한데 이제 사실 이제 그 1편 정도만 맨 처음에 문법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1편들만 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긴 한데 나중에 이제 말하기로 치게 되면 자기가 궁극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게 말하기면 말하기를 하면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를 다시 이제 문법을 찾아보면서 보완하는 식으로 문법을 공부하는 게 좋으세요. 자, 다시 일단은 최소한의 기본 문법만 하시면 되는데 이 최소한의 기본 문법이라는 거는 각 문법 책에 나와 있는 각각의 챕터들에서 어떤 얘네들은 어떤 거라고 얘기하는 것과 어떻게 쓰라라고 하는 건지 요 정도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되고 제 문법 영상을 기준으로 보게 되게 되면 각각의 1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면 형식 같은 경우는 1, 2편 보시고 나머지 준동사 1편, 관계대명사 1편, 관계부사 1편 이런 식으로 1편씩들만 보더라도 저는 이 최소한의 기본 문법은 충분히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완하듯이 공부하는 거죠. 문법 공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말하기가 목표이신 분들, 듣기가 목표이신 분들, 쓰기가 목표이신 분들, 독해가 목표이신 분들 그 공부를 기본 최소한의 기본 문법을 하고 나면 그 공부를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시고 그 들어가셔서 공부하는 도중에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시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문법을 다시 공부하시는 이런 과정이 저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제 문법을 파게 되게 되면 이제 파면 팔수록 끝이 없거든요. 사실 문법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하게 되게 되면 또 끝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문법을 파다 보면 파도 끝이 없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문법만 잡고 있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 뭐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 문법을 하시고 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공부를 들어가셔서 거기에 필요할 때마다 보완하듯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문법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면 이 문법에 집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잠깐만 해볼까요? 문법에 집착. 이 밑에다가 적어볼까요? 문법에 집착하는 분들. 이 문법에 집착하는 분들이 왜 문법에 집착하는지 아세요 혹시? 사실 이 문법에 집착하는 분들만 아니고 뭐 듣기에 집착하시는 분들, 쓰기에 집착하시는 분들, 말하기에 집착하시는 분들 이렇게 뭔가에 집착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특히나 이제 문법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저는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뭔가에 집착을 하시는 분들은 집착하는 이유가 사실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문법을 어느 정도까지 파괴되게 되면 문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 문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사실 자기가 궁극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게 말하기라면 이 말하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이런 판단보다는 사실 주변 사람들이 문법에 대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자기가 그거를 대답을 해줬을 때 받는 인정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더라도 자기 스스로 나는 문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알아. 이런 약간 스스로에 대한 인정, 이렇게 인정받는 게 좋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집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문법을 집착하시는 분들한테 본인의 결국의 목적이 제가 이게 목적에 따라서 공부 정도가 정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문법 자체가 목표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계속 문법을 공부를 하냐면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인정을 받았던 경험이 있거나 자기 스스로에게 인정을 했거나 그래서 이 인정했던 거를 계속 좀 느끼고 싶은 거죠. 계속 인정을 받고 싶은 느낌. 너는 문법에서만큼은 너는 굉장히 잘하는구나. 이런 거를 계속 받고 싶어하는 느낌. 그게 타인이건 자기 스스로이건 간에. 그리고 이렇게 문법에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다 보게 되게 되면 사실 익숙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뭔가 익숙하게 되면 거기서 발을 빼기가 힘든 거죠, 사실. 이거는 사실 제가 외우는 공부하시는 분들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외우는 공부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그 외우는 공부를 그만두고 조합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고자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외우는 과정이 상당했기 때문에 갑자기 새로운 방법인 조합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괴리감이 드시고 굉장히 어색하시고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세요. 그런 것처럼 문법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상당 기간 동안 문법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문법 자체가 얼마나 내가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 문법 자체 공부하는 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영어 공부한다 이꼬르 문법 이래 돼버린 거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문제가 어떻게 생기시냐면 나중에 이제 결국에 말하기가 목표라고 하게 되게 되면 계속 말하기를 하면서도 문법에 집착을 하세요. 근데 그 실제 집착하는 게 결코 자기 말하기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고 그게 피부로 느껴지게끔 해드리더라도 그 집착에서 잘 빠져나오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집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리고 이 인정받는 시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 익숙해져서 이 문법 공부하는 게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자신이 이 문법 공부를 처음에 시작할 때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그렇죠? 그 목표를 빨리 다시 돌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때까지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문법 공부를 꼭 해야 되는데 정도가 첫 번째로 중요하죠. 그렇게까지 심하게 집착하실 필요 없고 목적에 따라서 정도가 좀 정해지셔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이제 최소한 기본 문법은 하시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공부를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시고 나서 보완하듯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방금 전 이야기는 어떻게 문법 공부를 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한 얘기였다고 하게 되게 되면 이번에는 왜 해야 되는지, 그렇죠? 왜 문법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 문법 공부를 해야 하는가? 자,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은, 그렇죠? 이 문법이라는 것은 약속이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 이 단어는 이렇게 쓰자, 아니면은 이런 문장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걸 조금 다른 말로 해보게 되게 되면 약속은, 그렇죠? 규칙 혹은 법칙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만들 때의 규칙이나 법칙, 그렇죠? 이런 것을 하나 약속으로 정해놓고 요렇게 우리 하자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문법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이제 예를 들면은 당연히 언어를 말을 할 때 서로 간에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소통이 잘 안 될 거니까 이제 그런 약속이 규칙이고 법칙이고 이런 것을 좀 모아놓은 게 이제 문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약속이니 규칙이니 법칙이니 조금 어려우시죠, 그쵸? 조금 제가 피부에 와닿게 한번, 그쵸? 얘기를 또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법이라는 것은, 그쵸? 것은 어떤 단어를 어느 위치에, 자, 이게 중요하죠. 어느 위치에, 그쵸? 어느 위치에, 그리고 그 위치에 들어가는 그 단어가 어떤 모양으로 쓸 건지에 대한 것, 이렇게 정의를 해볼까요? 어떤 단어를 공부를 했는데 그 단어, 이제 여러 단어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문장을 만들고 그 조합하는 과정이 사실 이제 서로 간에 약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고 법칙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문법인데, 이 각각의 단어들이 이 문장을 구성을 할 때 얘는 이 자리에, 얘는 이 자리에, 얘는 이 자리에 어떤 위치에 들어갈 건가, 그리고 그 각각의 위치에 들어갈 때 어떤 모양으로 쓸 건가, 이거를 솔직히 이제 정한 게 문법인 거죠, 사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이런 질문을 굉장히 옛날에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웬만하면 이런 질문을 대부분 안 하는데 좀 약간 특이했던 학생인 것 같아요. 예를 굉장히 쉬운 예로 하나 들게 되면 I like you 이런 문장이 있다 칠게요. 그러면 이 학생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생님 왜 I, you like 이렇게는 쓰면 안 되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마 그때 그런 질문을 받았을 시기 한 10년 전쯤, 그 시기가
이제 한참 이제 학생들의 조금 특이한 질문들을 소화시키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어이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제 이런 약속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을 할 때도 예를 들면 굉장히 단순하게 나는 너를 좋아해. 그쵸?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예를 들면 한국말을 조금 바꿔볼까요? 뭐 우리나라 말은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 말에서 나는 너를 좋아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의미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쵸? 나는 너를 해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조금 말은 안 되긴 하지만, 그쵸? 나는 좋아 너를 해 이렇게 말을 한번 바꿨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위치에 놓고, 그 다음에 그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양을 바꾸고, 모양도 한번 바꿔볼까요? 하는데, 나는 좋아 너를 하는데 이렇게 모양을 바꿨어요. 이러면은 과연 그쵸, 대화가 될까요? 제가 이런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 말에서도 이렇게 규칙이 있지 않냐. 물론 이제 조금 뭐 예를 들면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나는 좋아해 너를 이렇게 뭐 바꾸는 거는 괜찮겠지만, 사실 영어에서는 I like you라는 이 문장을 you like라고 하게 되면 좀 이상하다. 왜냐면 약속에 어긋난다. 그 약속이라는 게 문법이다. 이제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임의대로 위치를 바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임의대로 모양을 바꿔서도 안 된다. 실제로 이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줬고, 제가 방금 예를 드린 것처럼 한국말도 이렇게 뭔가 자기 마음대로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모양을 바꾸게 되게 되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아예 의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의 소통을 위해서, 자, 이런 단어는, 아니, 이런 문장은 요런 모양으로, 아니면 요런 위치에서 쓰도록 하자, 요렇게 배열을 하기로 하자,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문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 이거를 사실 실제로 알아야만, 그쵸, 문장에 이제 영어라고 치게 되면 그 영어권에 말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런 배열로, 그 다음에 각각에 들어가는 단어들이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이 위치거든요. 위치. 어떤 단어가 어떤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게 가장 첫 번째로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렵게 이제 어려운 문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모양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형식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예를 들게 되면 준동사들, 예를 들면은 이 동사 다음에는 요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와야 돼, 요 동사 다음에는 동명사가 목적으로 와야 돼, 뭐 요 단어는 투부정사 동명사 다 오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각각에 따라 시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요런 것들. 그래서 일단은 위치라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위치라는 게 익숙하게 되신 분들은 모양인 걸로 넘어가야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왜 문법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문법이 꼭 필요한가? 문법이라는 것은 약속이고, 그 약속이라는 것은 규칙, 법칙, 이걸 나타내는 건데, 서로 간에 어떤 문장을 만들 때는 요 단어는 요 위치에, 그리고 요 위치에 넣을 때는 요런 모양으로 요렇게 합시다라고 정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 약속을 지키려면 문법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얘기는 문법이라는 게 사실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말이라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위치에다가 그 다음에 모양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서로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시고 이게 당연시 되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문법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다음 문제가 뭐냐면 이 문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예, 물론 이제 초반에 제가 문법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어떻게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